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4종목으로 준비했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메일유업과 네오팜, 그리고 CJ 대한통운과 KT 종목입니다. 어떤 내용들 포함하고 있는지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왔습니다. 메일유업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욘드 코리아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일유업 종목입니다. 먼저 메일유업의 2019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3,255억 원으로 1.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1.2%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매출 성장에서 한계를 보였지만 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매출액을 보게 되면 중국향 분유 수출, 그리고 커피 음료와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 발효유와 곡물 음료는 증가하고 국내 분유는 감소, 그리고 국내 흰 우유는 정체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영업이익 증가는 중국향 분유 매출 증가와 커피 음료의 수익성 상승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방 산업의 수요 증가와 원유 재고 감소에 의한 흰 우유에서의 적자 축소를 꼽을 수 있겠고요. 허쉬 초콜릿 드링크와 곡물 음료의 마진 상승, 그리고 전사 차원에서의 수익 위주 전략 때문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2019년, 20년 영업이익은 각각 8.6%, 8.3%가량 비슷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음식료에서는 높은 이익 성장세로 판단한다는 평가인데요. 분유 수출이 특히 돋보인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분유 수출은 17년 중국의 한한령으로 36.1% 급감했지만 18년에 28.2% 증가, 그리고 19년에 1월부터 4월까지 30.8% 증가를 했습니다. 메일유업도 17년에 41.3% 감소했지만 18년 55.6% 증가했고 19년 1분기에는 11.5%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19년에는 5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할 전망입니다. 2020년에도 16%가량 증가하면서 다시 중국향 분유 수출이 실적과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외형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주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 환경이 비우호적인 국내 분유의 성장 전략, 그리고 중국 분유 수출 전략, 신규 사업의 성장 전략, 흰우유의 가격 전략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메일유업은 성장성이 없는 국내 분유와 흰 우유 위주에서 성장성이 있는 커피 음료와 치즈, 그리고 유기농 우유, 곡물 음료, 드링크 등으로 사업 구조 전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분유 수출과 셀렉스 등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 중이기도 한데요. 비교 가능한 중국 유가공 업체보다 낮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수익 예상 상향 등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 11만 원으로 상향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메일유업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메일유업 현재가 보게 되면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0.11%가량 하락하면서 하락세에 시연하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 87,0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메일유업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네오팜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고요. 매출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199억 원으로 컨센서스 200억 원에 부합했다는 내용입니다. 피부과 화장품 브랜드인 제로이드의 성장에 힘입어서 스킨케어 사업부의 매출액은 125억 원가량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3억 원으로 컨센서스 68억 원을 소폭 하회를 했고요. 고마진인 제로이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18년 말에 런칭한 건기식 브랜드 프로비라이프 관련 초기 비용 등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로이드의 성장세 눈부시다는 평가입니다. 18년에 이어서 이번 1분기도 약 전년 대비 45% 수준의 높은 외형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연간으로는 40%가량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토팜의 안정적인 매출이 더해지면서 19년 스킨케어 매출액 525억 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셜 케어 리얼 베리어는 H&B 스토어 입점 확대에 힘입어서 17% 전년 대비 성장한 145억 원가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전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09억 원과 223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18년 말에 런칭한 건기식 브랜드와 오는 하반기에 런칭 예정인 홈쇼핑 전용 화장품 브랜드의 관련 비용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27.5%로 아주 소폭 감소해줄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 성장성 감안 시 저평가 상태인 주가라고 진단해줬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주가 재평가 또한 기대된다는 리포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네오팜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각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오팜 보게 되면 역시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2.28%가량 하락을 하면서 2%대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1,2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51,5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네오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CJ 대한통운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올해 택배 운임 인상 전망치 상향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종목인데요. 매출액은 2조 4,3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은 453억 원으로 다소 정체가 됐습니다. 비용 부담은 예상보다 컸지만 택배 물량의 증가율이 저조했던 탓에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19% 하회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분 75억 원, 그리고 택배 안전비용 50억 원, 그리고 리스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33억 원 등이 증가를 했는데요. 해외 사업의 매출액은 7개 분기 연속 3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 물류는 단가 인상과 자항선의 이익 개선에도 불구하고 항만 물량의 부진으로 매출 총이익이 정체가 됐습니다. 택배 물량 증가율은 합병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는데요. 반대로 운임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월에 인상을 시작한 결과 1분기 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을 했습니다. 한편 이자 비용의 증가 등 영업손익이 또다시 한번 악화되면서 단기 순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3월의 택배 운임은 전년 동월 대비 5% 올랐습니다. 당초에 단가 인상의 속도는 상저하고가 예상됐지만 3월부터 약 70%에 달하는 화주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함에 따라 시장 기대를 상회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2분기 이후로도 5% 내외의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물량 증가율이 단기 둔화가 됐지만 CJ 대한통운의 운임 인상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작년 4분기에 터진 대전 터미널이 인명사고 여파로 한 달간 영업을 중단했던 탓에 신규 수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에 따른 물량 감소 여파가 1분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새로 유입이 되는 물량의 흐름은 2분기에 정상화될 전망이고요. 성수기인 추석 연휴가 있는 3분기부터는 단가 조정에 따른 화주 이탈 역시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주가에 대한 액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는 3월 초에 고점 대비 14%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운임 인상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 수준으로 빠진 것은 저점 매수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격적으로 느껴졌던 2월의 택배 가격의 가이던스가 이제는 현실화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택배 단가 인상에 대한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4.4%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다만 단가 인상의 효과가 수익성 향상까지 이어지기까지는 물량 회복과 메가허브 터미널의 효율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낮추고 하반기까지 긴 호흡에서 투자에 접근할 것을 권유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현재가 보게 되면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0.62%가량 빠지면서 1,000원 정도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16만 5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CJ 대한통운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포트고요. KT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5G와 부동산으로 성장성 회복 예상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KT 종목에 대한 내용이고요. 1분기 매출액은 5조 8,344억 원으로 예상치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4,021억 원으로 11.9%가량 상회를 했습니다. 감가상각비와 마케팅 비용 등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서비스 매출은 IPTV의 매출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1.9%가량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은 5G 관련 상각비 반영에도 비용 절감으로 1.3% 늘었습니다. 2018년 1분기에 단말기 관련 일회성 이익 450억가량 제외해보면 1분기 영업이익은 14.2% 증가했습니다. 가입자당 매출액이 3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또한 IPTV와 부동산 등 비통신 사업과 5G 서비스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호전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019년 서비스 매출액은 유선통신의 호조로 전년 대비 1.9% 늘고 2020년에는 부동산과 5G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4.2%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9년 영업이익은 2018년의 일회성 이익 1,250억 원 반영과 5G 관련 상각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2.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2020년의 영업이익은 15.7% 증가할 전망입니다. IPTV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12% 늘어나는 데다 부동산 매출이 분양 매출 증가와 호텔 사업 확대로 56.7%가량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KT 종목은 5G의 초기 시장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의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었죠. KT는 고주파 대역의 이용으로 전파 전송거리가 짧은 5G 네트워크 구축에 매우 유리합니다. KT는 60만 킬로미터의 광케이블과 3,674개의 통신국사, 그리고 417만 개의 전신주, 7만 개의 공중전화, 대규모 관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케이블과 관로, 그리고 전주 등 KT의 보유 인프라의 가치가 재평가될 전망이라고 리포트 내용 전해줬습니다. 네, KT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각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KT는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모처럼 1%대 상승 흐름 들어와 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8,15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KT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4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오늘도 한번 4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써메이즈입니다. 구글이 검색 기능에 증강현실 기능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구글과 AR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써메이즈 종목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현재 2.99%가량 올라와 주면서 3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205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써메이즈 종목이었습니다. 구글은 7일 미국 마운틴뷰 쇼라인 앰피시어터에서 열린 개발자 회의에서 검색에 AR 기능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 검색의 새로운 AR 기능은 사용자가 구글 검색을 통해 3차원 사물을 보고 직접 교감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울러 이를 현실 공간에 배치해 크기와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전해줬습니다. 한편 써메이즈는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고 구글의 AR 코어를 적용해 고스트 버스터즈 월드 등 AR 게임을 개발하고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가 분식 회계 증거 은폐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현재 시각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7.43%가량 빠지면서 최근의 약세 흐름 오늘도 쭉 이어가고 있고요. 하락폭이 매우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29만 9천 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만 24,500원가량 빠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삼성바이오의 보안 담당 직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장의 마룻바닥을 뜯어서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해서 증거들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뒤에 지난 7일 인천의 송도 공장을 압수수색해서 은닉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삼성바이오의 공용 서버 등의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이후에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해줬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특징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비 종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농업 관련주가 오늘 상승세 보였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역시 확인해 보시죠. 조비 종목입니다. 27%가량 올라와 주면서 오늘 급등세 가져갔고요. 5,8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7,2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조비 종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이번 통화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식량 제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림 포장 종목입니다. 이틀 연속 강세를 오늘 보여줬는데요. 매각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현재 시각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테림 포장 종목입니다. 19%대 강세 흐름 현재 구간까지 이어나가주고 있고요. 1,33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8,14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온 뒤로 상승 흐름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테림 포장그룹의 매각 주관사인 모건 스탠리 증권이 지난달 26일 미국과 중국과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등 제지업체 8곳에 투자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전략적 투자자가 인수전에 참가하면서 테림 포장의 몸값이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골판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골판지 원지 공급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테림 포장 그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폐지나 고지의 수입을 하지 못하면 골판지 생산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SI가 테림 포장 그룹의 인수를 위해 일찌감치 재무적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꾸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특징주들 현재 흐름까지 한번 추적해 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등락률 상위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현재 구간 코스피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비 보게 되면 역시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테림 포장도 21%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매각 흥행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폭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농업 관련주인 경농 종목이 16.15%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4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18,65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FNF가 9.52%가량 올라와 주면서 9%대 강세 흐름을 오후까지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94,4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FNF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코스피 하락세 큰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키위미디어 그룹이 현재 하한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상 감자 결정에 하한가 들어온 종목이고요. 현재가는 209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금 전에 특징주로 함께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9만 9천 원의 현재가 보이고 있고요. 7.43%가량 하락하면서 낙폭을 좁혀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난전자 보겠습니다. 6.09%가량 빠지면서 6%대 약세 흐름까지 가져갔습니다. 3,32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아남전자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흐름 짙게 들어와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엑사 ENC 보게 되면 25.63%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40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 198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일제지 보겠습니다. 24.85%가량 올라와 주면서 82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4,12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거래 재개 이후에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핀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국일제지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하락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 리빙테크 보게 되면 현재 13.91%가량 급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51일 신고가 경신하기도 하면서 급등세 발동했었는데요. 오늘은 급락세 가져가고 있는 중앙 리빙테크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이스텍 보겠습니다. 12.23%가량 빠지면서 2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1,370원 정도 주가 하락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9,83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제이스텍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M게임 보겠습니다. 9.04%가량 하락세 시연하고 있고요. 10%가 조금 못 미치는 낙폭까지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375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3,77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M게임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DIC입니다. DIC는 종속회사인 제인모터스가 GS글로벌과 1톤 전기 화물차 칼마토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조이맥스입니다. 조이맥스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 손실이 28억 1천만 원, 단기 순손실은 38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축소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4.7% 증가한 71억 5,500만 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지케어텍입니다. 이지케어텍은 단기 영업이익이 33억 6,100만 원, 단기 순이익은 34억 8,4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각각 22.6% 그리고 1.6%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0.7% 증가한 557억 원입니다. 네, 이어서 인산가입니다. 인산가의 김윤세 대표이사가 지난 3일 회사 주식 2만 8천 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지분율은 25.31%에서 25.42%로 0.11% 상승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구간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DIC 살펴보겠습니다. DIC 오늘 2.33% 상승했고요. 네, 150원 오른 6,580원에 장을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이맥스입니다. 5.03%의 약세 시연하고 있고요. 6,23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지케어텍입니다. 5.72%의 낙폭을 시연하고 있고요. 25,5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산가입니다. 0.94% 상승하며 20원 오른 2,1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3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2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1,788억 원으로 5.78% 늘었고 단기순이익은 184억 원으로 6.54% 증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CIS입니다. CIS는 77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전극 공정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작년 연결 매출액의 17.76% 규모이고 공급 지역은 중국입니다. 회사 측은 계약 상대방에 관해서는 유보기한 종료 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는 올해 1사분기 연결 영업 손실이 7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267억 원으로 24% 줄었고 단기 순손실은 72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인텍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파인텍은 삼성디스플레이 텐진과 OLED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44억 원으로 작년 매출액의 6.67% 규모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애경산업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2.64% 상승했고요. 1,250원 오른 48,6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IS입니다.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0.21% 약세 시연하고 있고요. 5원 떨어진 2,37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위메이드 살펴보겠습니다. 6.5% 상승하며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2,950원 오른 48,3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인텍입니다. 전장보다 1.06%의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15원 떨어진 1,39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네, 2019년 5월 8일 수요일 국내 증시 문 닫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코오롱 그룹의 인보사 관련 파문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로 인한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했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보사와 관련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보사 사태 이후에 매수를 늘렸던 개인과 외국인의 피해가 크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오롱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2년 전에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전날 급락을 했지만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도 지난달 1일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매수를 늘렸습니다. 주가 하락을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한 것인데요. 하지만 코오롱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2년 전에 알고도 이를 당국에 알리지 않고 품목 허가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사태는 더 악화가 됐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지난 3일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통해 2017년 3월 코오롱 티슈진의 위탁 생산업체가 유전학적 계통 검사를 거쳐 EX세포가 293세포라는 것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인보사 임상 중단 통보 받았다는 사실도 같은 날 함께 공시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의 주가는 인보사 사태 이후에 올해 고점 대비 60-70% 이상 하락을 한 상태지만 증권업계에서는 현 시점에서 저점 매수 전략은 위험 부담이 너무나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임상 중단으로 인보사의 해외 판매 시점은 더 늦어졌다면서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 양장 지수 먼저 체크해 보시죠.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0.41% 하락했습니다. 8.98포인트 빠졌고요. 2168포인트로 2770선도 무너졌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1.07% 하락했고요. 745.37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우리 양장시장 오늘도 파란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 이 반도체 시장에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내놓으면서 이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별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있었는데요. 개인이 486억 원, 외국인인 95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629억 원 매도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735억 원, 또 기관이 232억 원 동반 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견인을 했고요. 개인이 1,066억 원 물량들 사들이며 장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1,964계약, 강한 매도세 시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404계약, 그리고 1,878계약 동반 매수하며 장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강세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요. SK네트워크스 우선주가 오늘 상한가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주당 26,400원 오른 11만 5,50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네, 얼마 전 SK 또 G마켓과 G루스 인상 대비해서 이벤트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한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조비입니다. 19.16% 상승했고요. 2만 5,5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했습니다. 이어서 매각 기대감으로 요즘 강세 이어가고 있는 테림 포장입니다. 1,090원 올랐고요. 16%대 강세 시현했습니다. 7,9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청호컴넷입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하락세로 장 마쳤는데 오늘 급등세 시연했습니다. 13.5%의 좋은 흐름 시연했고요. 6,22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위 미디어 그룹이 장 초반에 하한가로 직행하고 계속해서 오늘 하한가 기록하며 장 마쳤습니다. 89원 떨어졌고요. 209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감자 결정 소식에 오늘 약세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강공업 우선주입니다. 1,950원 떨어졌고요. 15%대 초반에 낙폭 시연했습니다. 1,9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3일제약 살펴보겠습니다. 8.19%의 약세 시연했고요. 주당 2,700원 떨어진 325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은요. 오늘 국일제지와 하나 S바이스펙 그리고 엑사 ENC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국일제지 990원 올랐습니다. 4,290원에 장 마쳤고요. 또 하나 S바이스펙은 상장 지난주 금요일 날 상장 첫날이었죠. 계속해서 좋은 흐름 시연해주고 있고요. 820원 오른 3,55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사 ENC입니다. 오늘 470원 오른 2,0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엑사 ENC 같은 경우에도 7조 규모의 조현병 정신질환 치료제 독점 계약 소식에 오늘도 좋은 흐름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22% 초반에 좋은 흐름 시연했고요. 524원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앙 리빙테크가 가장 위로 보이고요. 18%대 후반에 낙폭 시연했습니다. 355원 떨어진 1,55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UTI입니다. 14%대 중반에 급락세로 장 마쳤고요. 16,45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이스텍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대 초반에 약세 시연했고요. 주당 1,490원 떨어졌네요. 9,710원에 장을 마감한 제이스펙이었습니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증시온에어 3부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